안녕하세요. 저는 임창규 세무사라고 합니다. 현재 성남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세무사 사무실은 창성세무회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합격한 지 곧 9년차가 되고요. 업계에 워낙 대단한 세무사님들 많으신데,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저의 장점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을 했다는 점입니다. 수습이랑 첫 직장은 저희 업계에서 굉장히 큰 대형 세무법인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후에는 대기업의 지주회사에 이직을 해서 그 지주회사에서 자회사들 관리하고 이제 관련된 회계세무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국내 그 4대 빅펌이라고 불리우는 회계법인에서도 몇 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작년에 퇴사를 하고 이제 저희 사무실을 개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이제 일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직장에서 업무 경험을 해봤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의 다양한 커리어나 장단점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현재 업계가 어떤지, 그리고 자격증은 메리트가 있는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세무사 자격증을 따고도 계속 커리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보셨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초반에는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무사의 현실, 이제 개업에 대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업에서도 기장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좀 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추후에 이제 세무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세무사 자격증을 따고 어떤 커리어를 쌓으면은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이 세무사의 현실, 요약하자면 다른 세무사님들도 비슷하게 말씀하시지만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물론 제가 아직 기업 연차로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 주변에 또 기업을 해서 하고 계신 세무사님들도 많이 알고 있고, 저도 다른 데서 계속 일을 해봤으니까 실제 이제 저희 업계가 어떤지 나름대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세무사 당연히 이제 합격 전이랑 합격 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기 전에는 세무사 시험 합격하는 게 큰 일이죠. 제가 했었을 때만 해도 이제 1차 시험 응시자가 한 9,00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올해 이제 2025년 기준으로 1차 시험 응시자가 거의 19,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거의 8년 만에 경쟁률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과거보다 이제 시험 합격하기가 당연히 더 어려워졌겠죠. 일부 세무사 학원에서는 직장 병행해도 2년이면 합격한다 이런 광고를 많이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합격하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전업으로 해도 3, 4년 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 그렇게 오래 공부하셨는데도 끝까지 합격 못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광고만 보시고 세무사 시험 조금 공부하면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입하시면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세무사를 합격을 했습니다. 세무사 이제 합격을 했으면은 우리나라 8대 전문직 중에 하나, 와 이제 돈 잘 벌겠다, 이제 나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이제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개업을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세무사의 꽃은 개업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근데 이제 이 개업 시장, 특히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기장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장 시장만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세무사의 주 수익원이었고 현재도 그렇거든요. 기장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사 기업 시장에서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세무대리 시장이 공급이 상당히 과잉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제 휴업한 회원까지 합쳐서 등록한 세무사 수가 약 17,000명가량이 되고요. 또 타 전문직들, 회계사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까지 이제 합치면은
지금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매년 합격자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기업 시장으로 진입을 하면은 앞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당연히 이제 공급이 과잉이 되면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으로 또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장 시장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무대리 시장의 수요 감소인데, 제가 볼 때 저희 이제 주 거래처들, 특히 기장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분들, 그 다음에 조금 영세한 법인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폐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영업 폐업 신고가 이제 100만 건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 기록했다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사업자가 줄어들면 저희 이제 주 고객층이 감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파이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만큼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인건비 상승인데요. 저희가 기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로 나가는 비용이 인건비인데 거래처가 일정 개수가 넘어가면은 결국 일정 부분은 직원을 채용을 해서 직원에게 업무를 시켜야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그 인건비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최저임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4대 보험 중에서도 특히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미 개정이 돼서 향후 몇 년간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죠. 4대 보험까지 하면은 대표자가 직원을 고용했을 때 절반의 또 4대 보험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졌고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각종 플랫폼의 출현인데요. 가장 유명한 세무 플랫폼으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3.3이 있는데 요새는 3.3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어플에서 환급 받아라, 세금 신고해라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실 겁니다. 이 플랫폼들도 이 세무시장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장 대리를 하지 않고 이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신고대리로 많이 하는데 이 신고대리 시장이 원래는 이제 세무사들이 다 신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 3.3의 플랫폼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거든요. 이제 세무사들이 처음에 기업을 하면은 기장거래처를 이제 수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첫 1, 2년간은 이런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를 신고하시는 신고 수수료로 조금 돈을 벌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입을 좀 충당하고 기장거래처가 늘면은 프리랜서 분들 신고는 덜 하고 이제 기장거래처에 좀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하고 이렇게 구조가 바뀌게끔 되었었는데 현재는 기업하면은 이 프리랜서들을 세무사들이 수임해서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에서 처음에 수입을 충당하고 할 수 있는 사다리가 점점 끊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플랫폼들이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신고대리뿐만 아니라 기장 시장까지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마케팅 비용 상승입니다. 이제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무사 업계의 그 마케팅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저야 그 전에는 이제 회계법인이나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지만 기업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몇 년 사이에 세무사분들도 마케팅 시장에 많이 진입을 하게 돼서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각종 SNS, 유튜브 같은 데 이제 많이 출연을 해서 그리고 이제 마케팅하고 홍보를 하고 영업을 해서 이제 거래처를 많이 수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업하신 세무사님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네이버 블로그도 굉장히 포화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네이버 블로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SNS를 해야 되고 이거를 또 세무사인 내가 직접 운영을 하면은
또 이게 노출하고 하는 그 마케팅 방식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노출이 잘 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보려면은 또 외부에 이제 마케팅 전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수수료를 드리고 관리를 하게끔 맡겨야 되는데 거기서 들어가는 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된 상황인 겁니다. 결국에 이 5가지 다 요약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벌어들이는 이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출되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손익구조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기업을 하고 매일 어떻게 해야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자격증 하나 따면은 해결된다는 뭐 그런 얘기는 사실 뭐 예전부터 없어졌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무사 시험을 새로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자격증을 따고 그냥 조직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기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기업을 하시는데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세무사의 미래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래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 부분이라 부정적인 얘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추가로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